많이 빠진 것 같아? 뭔 소리야? 엄마가 필요한 나이에 아무것도 못하고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요. 막 내가 때려. 그리고 여기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해 아픈 한소리를 돌보는 두 누나가 있습니다. 한소리를 향한 가족의 애정은 남부럽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엄마가 없는 빈자리는 커 보입니다. 하늘 아래 네 식구, 이들의 간절한 사연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눔 무한행복 소나무의 최지인입니다. 절망이라는 막다른 길을 마주하고 여러분은 간절한 기도를 드린 적 있나요? 오늘 소나무에서 만나볼 사연도 어두컴컴한 절망 앞에서 한 줄기 희망을 꿈꾸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늦은 오후, 세은이와 가은이가 서둘러 밖으로 나옵니다. 안녕. 소리 잘 데리고 가. 소리 잘 가. 혹시라도 동생이 감기에 걸릴까봐 급히 집으로 향하는 두 아이. 맨 먼저 하는 건 전기장판으로 데워놓은 이불 위에 한 소리를 눕히는 일인데요. 다리를 교정시키는 보조기구와 두꺼운 겉옷도 벗겨줍니다. 이제 어린이집 잘 갔다 왔어요? 대답 대신 소리로 표현하는 아이. 어디가 불편한 걸까요? 뇌병변 장인데 진짜 어디가 제대로 아픈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동생이 말을 잘 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남의 도움 없이는 밥이나 무엇을 먹어줘도 없게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누나들 눈엔 한없이 예쁜 동생. 아이 예뻐요, 아이 예뻐. 나이에 맞지 않게 동생의 냄새나는 용변 처리도 기저귀 채우는 일도 능숙한 큰 누나 세은이. 언제부터 이 일을 해온 걸까요? 옛날에 아빠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한 9살 땐가 그쯤에 한 소리 그때부터 기저귀를 갈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능숙한 거예요? 네. 그럼 한솔이 유치원 갔다 오면은 항상 이렇게 체크하고 갈아주는 거예요? 네. 아픈 동생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두 아이. 반면 엄마를 향한 원망의 골은 깊습니다. 충격받은 것 같은데 누가? 엄마한테. 가은이가? 예. 왜 충격을 받았어? 도망갔어요. 우리만 냅두고 지원자. 안녕하셨어요. 가은이는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아빠 병훈 씨. 그가 집에 오자마자 하는 일은 아이들에게 먹일 저녁 준비입니다. 아이들 엄마가 갑자기 집을 나간 후 지금까지 투박한 손길로 집안 살림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맛깔스러운 양념이 들어간 요리 대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계란 후라이가 세 식구의 단골 반찬이 됐습니다. 그래도 청결만큼은 내세울 수 있다는데요. 상당히 깔끔하시네요. 그래야지 얘들아 살죠. 하지만 아빠가 차린 밥상은 아직도 뭔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 아빠 밥 먹었다 생각 숟가락 떴다 생각하고 얼른 먹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녁이 늦었다. 평소보다 1시간 늦어진 저녁 식사.
오른손에 깁스를 해서일까요? 가은이의 젓가락질이 꽤 불편해 보이는데요. 눈치챈 언니 세은이 슬며시 계란 프라이를 밥 위에 얹어줍니다. 먹자. 무서워. 아픈 아들부터 챙기느라 정작 본인은 밥술 한번 제대로 뜨지 못하는 아빠. 맛있어? 이제 아빠. 그래 보지 말라고. 알았어. 그럼 이거 누구? 한솔이? 한솔이. 한솔 줄게. 무서운 거 보여줘. 더 크게. 아유 잘 먹네. 한솔이 다 먹었다. 천천히 먹어 천천히. 얼마나 아픈 걸까요? 8살답지 않게 체구가 상당히 작습니다. 살이 안 찝니다. 지금 한 4년째 11kg에서 머물러 버렸어요. 그런데 병원을 제가 데리고 왔는데 11kg였던 애가 7kg까지. 그 얘가 완전히 뼈가 다 보여들 정도로 말랐더라고요. 아내 연이은 사업 실패로 이혼한 부부. 하지만 3남매를 키운다던 헤어진 전처는 아이들만 남겨둔 채 어느 날 호련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막내가 어린이집 다녀야 될 나이에 어린이집도 못 다니고 치료받아야 할 시기에 치료도 못 받고 3일 동안 외박하고. 그러면 애들은 학교 못 가죠. 우리 큰애한테 얘기 들었는데 야 동생이랑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이 그날 학교 안 가는 걸로. 한 일주일 동안 눈물이 안 말랐던 것 같아요. 얘들 살았던 얘기를 저한테 할 때. 엄마가 키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사랑하는 새 아이의 곁을 잠시 떠나 있었던 아빠 병훈 씨. 그 시간이 아이들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 겁니다. 뒤늦은 식사를 마치고 베란다에서 뭔가 꺼내는 아빠. 아버님 지금 뭐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막둥이 목욕시키려고요. 이건 뭐예요? 우리 막둥이 목욕시킬 때 좀 편하게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예. 스스로 서거나 앉을 수조차 없는 아들. 그래서 이곳에 눕혀서 씻긴다는데요. 가자. 다행히 아이는 씻는 걸 좋아합니다. 뜨거. 잠깐만. 차갑지? 알았어. 무서운 거 한번 보여줘. 또 속았어. 봐봐. 치카를 깨끗이 하니까 충치가 사라져 버렸잖아. 아이고 잘하네. 씻길 때도 아빠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먼저 머리부터 감기고요. 자, 손님 뒤집으세요. 야, 뒤집어. 이때 비누칠을 해서 재빨리 몸을 닦아줘야 합니다. 따뜻한 물로 씻어준다고 해도 팔다리가 앙상할 정도로 몸이 약한 아들은 잠깐 지체하는 순간 감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다행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한솔이. 목욕을 다 마치면 또다시 서둘러 물기를 닦아줍니다. 동생 지금 춥다. 뭔 소리야? 좋아서 그래? 이놈 목욕 나서 목욕 어때? 짜증나. 이게 얘가 계속 경련을 하니까 다리가 계속 뻗치고 있습니다. 계속 뻗치고 있는데 이 상태를 하면 얘가 덜덜 떨어요. 저녁에 이렇게 발 마사지를 해주면 되게 싫어요. 왜냐면 자기가 싫어하는 구역이다 보니까.
세게 만지면 세게 욕심에 아들을 울린 것 같아 아빠는 한없이 미안해집니다. 또 터지다. 한솔아. 알았어. 아빠 미안. 울지 마. 그렇으니까 물 좀 먹고. 아픈 한 소리를 돌보는 늦은 밤. 오늘도 아빠는 밤 깊어가는 줄 모릅니다. 다음 날 아빠의 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 공사 현장에서 포클레인 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역에선 능력을 인정받을 만큼 경력도 꽤 오래됐습니다. 장비로 한 포크레인을 20여 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경력과 달리 지금 그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혼한 아내는 남편의 재직 증명서를 담보로 몰래 사채까지 빌렸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채 이자에 발목까지 잡혔는데요. 어마어마한 돈이 밀려있더라고요. 가스비도 한 몇만 원 없는 100만 원 정도 밀려있고, 저한테 대출 받아가지고 가짜 서류 꾸며서 대출 받은 거는 그런다고 치고, 막 덩치 엄청난 큰 아저씨들이 주차장 옆에서 담배 피우고 오줌 싸면서 그 지금 집 앞에 문 열어놓고 집 앞에 그 대기하고 계신다. 그리고 세인이가 울면서 전화를 온 겁니다. 아이들 곁으로 돌아온 병훈 씨가 먼저 한 일은 헤어진 아내의 빚부터 갚는 거였습니다. 밤잠을 쫓으며 대리운전을 하던 그. 하지만 하늘은 또다시 그를 외면했습니다. 부채를 최대한 갚아보려고 하다가 그냥 저녁에 바로 대리운전 일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새벽 1시 반에 사고 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얘들한테 뭐 깜짝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아빠 사고 나면. 그래서 제가 좀 덜 먹고 덜 쓰자 해서 관뒀습니다. 대리운전. 설상가상. 당시 대리운전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사직하게 된 아빠. 좀 쉬었다 하게 저기 내려갔습니다. 최근에서야 사정을 알게 된 지인들을 통해 가끔씩 일당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있었다는 걸 근래에 알았습니다. 아니 힘든 모습이 있는데 내색 안 하고 항상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보면서 우리도 저런 상황에 있으면 참 한 번은 좌절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거 내색 안 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에 참 보기 좋습니다. 그 시간 아빠가 일을 하러 간 사이 집안일을 돕기 위해 나선 세은이. 누가 아빠 딸 아니랄까 봐 깨끗하게 그릇을 씻는 모습이 야무져 보입니다. 그냥 설거지도 하고 청소기도 밀고 한 소리 받고 그러면은 일이 끝나요. 할 일이 많네요. 네. 내친김에 거실 청소까지 하는데요. 열심히 집안일을 하는 언니와 달리 동생은 휴대폰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한 달 넘게 기부스를 하고 있는 가은이. 잠시 집안일에서 벗어난 아이와 달리 언니 세은이만 바쁘게 움직입니다. 저희가 이걸 청소를 해놓지 않으면 아빠 일이 더 많아져서 힘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려고. 아빠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알았다고. 알았다고. 애교 많은 세은이와 무뚝뚝한 가은이. 유일하게 닮은 것이 있다면 둘 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는 건데요.
어려서부터 밖에서 뛰어노는 것보다 집에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한 두 아이. 하지만 요 근래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아끼던 책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원래 책이 많았었는데 책을 돈 문제 때문에 책을 팔았어요. 돈 문제요? 네. 무슨 돈 문제? 엄마가 빌려놓은 돈 때문이에요. 집을 나간 엄마를 대신해 집안 곳곳에 자리 잡은 새빨간 차압딱지들. 일부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물건들을 하나 둘씩 처분했는데요. 언젠가는 가족도 이 집을 떠나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까지 담보로 잡혔기 때문이죠. 그날 오후 아빠가 일을 하다 말고 한솔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 한솔이 준비시켜서 나갈게요. 한솔이 아빠 오셨다. 자신을 찾아온 아빠를 본 걸까요? 얼굴 가득 웃음꽃이 핀 한솔이. 하지만 아빠의 눈길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은 불편하지만 조금씩 스스로 걷는 연습을 하는 아이.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건데요. 아버님 지금 뭐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애들을 보고 있었어. 저희 아이도 꾸준한 치료만 받으면 저 정도 걸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하니까 좀 지금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아서요. 좀 부러우신가 보네요. 네, 너무 많이 지금 부럽네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아픈 아들 생각에 아빠는 잠깐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한솔아, 아빠다. 아빠 오셨네. 수술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조심하세요. 한솔이 안녕. 안녕히 계세요 해야지. 순천에 위치한 한 병원을 찾은 아빠. 한솔이는 2살 때부터 이 병원을 오가며 재활치료를 받았지만요. 지난 4년 동안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또 엄마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좀처럼 이곳을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도 미안한 아빠. 창피한 이야기지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애기한테 미안하지만 치료를 꾸준히 못 해줬습니다. 선생님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앉으시고요. 한솔이는 이쪽으로 좀 눕혀주실까요? 예. 네. 한솔아 안녕. 안타깝게도 스스로 다리를 움직일 힘은 없지만 다행히 반응하는 신경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지금 아이의 성장 발달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상태는 저희가 발달 지연으로 진단명을 붙여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발달 지연이라는 것은 지금 원래 생활 연령보다 많이 발달이 느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2010년 10월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펠리제우스 메르츠 바하병이라는 병을 의심해서 진단명을 붙인 게 있습니다. 수초 발달을 지연시키는 병으로 보통 인지장애와 운동장애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한솔이 같은 경우는 이 운동장애로 인해서 발달이 지연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치료를 받다가 중간에 한 4년 정도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 사정은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좀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치료를 연속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목 가누기가 안 돼서 방문을 했는데 어느 정도 치료를 계속 받았더라면은 지금보다 좀 나았지 않았을까. 실제로 다시 원점으로 다시 가는 거네요. 네. 8살인데도 고개조차 가누지 못하는 아들. 아빠는 아들 앞에서 죄인이 됩니다. 부모로서 많이 미안하고 좀 아프죠.
운동 치료와 작업 치료를 받지 못하면 앞으로 음식물도 삼킬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식을 살리고 싶은 마음과 달리 이혼한 아내가 남긴 빚은 나날이 쌓여만 가고 아빠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제가 머리 감자. 보일러 틀었어? 아니, 보일러 틀고 와. 보일러 안 틀고 해도 돼. 괜찮아. 결국 찬물로 머리를 감게 되는 가은이. 아이들은 왜 보일러를 틀지 않은 걸까요? 왜 찬물로 그냥 한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미리 써놓으면은 나중에 그 보일러 나올 때 그때 아빠가 못 쓰거나 그래요. 아빠가 못 쓰거나 동생이 못 쓰거나 약간 좀 더 돈이 들어서 이 머리만 감는 거니까 몸 닿지 않고 그러니까 일부러 보일러 안 틀고 하는 거예요. 바꿔줘. 네, 좀 이따가 혹시 가끔은 티격태격해도 깁스 때문에 오른손이 불편한 동생이 마음에 걸리는 세은이. 한 달 넘게 직접 머리를 감겨주고 있습니다. 언니 완전 잘했다. 와. 추워. 이거 좀 해줘.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나이지만 서로 의지하며 스스로 커가는 아이들. 또 아빠의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아는 속 깊은 아이로 자라줬습니다. 아빠 2,000원밖에도 안 남았는데 우리 치킨 사주 막 그러셨어요. 그럴 때 미안했어요? 불쌍하고? 네. 돈도 2,000원밖에 없으신데 왜 사냐고 그런 걱정 들었어요. 근데 말은 안 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아빠가 아빠도 좀 그럴까 봐. 하지만 아빠에게도 차마 아이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죠? 집 좀 알아보려고요. 보증금 조금 걸고 월세 좀 작게 내는 대로. 가족이 몇 분이나 되신데요? 딸 둘하고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럼 아버님까지 네 식구 아니에요? 예. 4인 식구. 예. 식구분이 좀 18평, 20평 그 정도면 좀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예. 벌써 식구가 4분이나 되시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보증금이 보통 적은 거는 300. 그리고 좀 많이 보증금 많은 것은 한 500 정도 다는 데도 있거든요. 예. 근데 월세가 기본으로 한 30만 원쯤 들어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보증금이 문제잖아요. 예. 나오는 대로 제가 연락을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가시죠. 돈을 벌어도 채권자에게 뺏기는 상황이어서 보증금 마련도 어려운데요. 지금 현재 뭐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뭐 집에 보증금 걸린 것도 뭐 지금 또 채권자가 가져간다 그래서 그 규모에 맞게 살아야죠. 그러려고 그렇게 지금 작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창 아이들이 커가는 이때 도리어 작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하는 상황에 미안한 아빠. 아빠로서 너무 미안해요. 얘들이 이제 크면 클수록 또 자기 방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벌어서 큰 데로 이사 가야죠.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아빠는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깊고 어두운 터널을 걷는 기분입니다. 한솔이 밥 네가 차려야지. 빨리 차려. 언니가 먹이는 것도 아닌데 내가 조용히 하고 차려. 빨리 차려. 아니 내가 차려. 이거 다 넣어? 반만? 주변에 사는 고마운 분이 따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한소리의 죽.
뜨거운 죽을 들고 조심조심 가는 가은이. 게다가 깁스한 팔로 동생을 안고 일어서는데요. 동생을 위하는 마음은 언니 세은이 못지않게 살뜰합니다. 안 뜨겁다. 그래, 안 뜨겁지? 깁스한 오른팔이 불편할 텐데도요. 한솔이 밥 먹이는데 신경이 쓰이는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8년 동안 1살 어린 아기로 살고 있는 동생 한솔이.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 안쓰러운 동생에게 자매는 늘 지극정성입니다. 머리가 아까 시원한 이 머리. 가끔은 이렇게 장난도 치고 말이죠. 덩그러져서 일어서가지고 그러는 게 소원이나 마찬가지죠. 한솔이는 이제 걷기 시작하면 제일 뭘 하고 싶어요? 저랑 산책 나가고 싶어요. 산책. 가은이가 한솔이를 돌보는 사이 세은이는 주방에서 뭔가를 만듭니다. 서툰 칼질 대신 가위로 김치를 썰고 있는데요. 세은이 형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김치볶음밥을 만들려고요. 아빠 안 오셔서 직접 그냥 만들어서 먹으려고? 아니요. 아빠 오시면 같이 이거 만든 거 가지고 먹으려고요. 맛없다고 하는데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맛없다고 하는데 표정은 되게 좋으셔? 네. 먼저 김치와 소시지를 잘게 썰어서 볶아줍니다. 그 다음에 밥을 넣어서 볶다가 매콤새콤한 김치 국물을 넣어줍니다.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을 텐데 김치 국물을 넣으면 감칠맛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은 이거 계속 그냥 먹으면은 밍밍할까봐 김치국물 넣어갖고 만드는 거예요. 감으로 하다가 인터넷 찾아보기도 하고 망하다가 다시 하고. 뭐 요리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찾아봤던 거예요? 네. 안녕, 아빠 왔어? 다녀오셨어요. 뭔 냄새야? 어? 뭔 냄새야? 뭔 냄새? 볶음밥을 완성시키는 계란 후라이까지 뚝딱 만들었네요. 이야, 멋진데? 눈으로 봐도 맛있어 보입니다. 야, 우리 세인이가 아빠 먹으라고 챙겨주는 거야? 아빠는 손 씻고 올게. 아빠 드셔보세요. 아, 아빠는 고마워. 가은이도 먹어서 배고프겠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사랑하는 가족과 밥상을 함께하는 건데요. 반장, 아빠 맛있게 잘 먹을게. 아빠 일단 먼저. 급했구나. 맛있어? 우와,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선생님 요리사 해도 되겠다. 근데 의사가 좀 건드려는데요. 되게 맛있다. 어디 책에 나온 건데? 그냥 감으로도 하고 그냥 요리는 뭐 감이야? 딸이 차려낸 밥상, 그 따뜻한 온기를 마주한 아빠는 앞으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아빠 맛있어요? 딸 최고. 아빠 우리 애들 때문에 살아. 힘이 나. 고마워. 가진 건 없어도 자식 농사만큼은 잘 지었다고 자부하는 아빠. 지금 이 순간 아빠의 바람은 어떤 걸까요? 바란 점은 그냥 이 식구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평생 아빠랑 나중에 이제 크면 다 시집가겠지만 아빠랑 있는 동안은 정말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 그대로 우리 식구. 그 어떤 모진 바람이 불어와도 이들이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가족이란 이름의 울타리가 있어서겠죠. 때론 아프고 때론 눈앞이 흐려질 때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인 가족. 더 이상 아이들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아빠의 무릎도 힘없이 꺾이지 않기를, 가족 모두가 환한 웃음을 잃지 않길 병훈 씨의 가족은 바라고 또 바랍니다. 사 년 전 처음 발견한 종양. 그 후로 아이는 스스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아 이뻐라. 아니다 싶어서 포기도 하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걷는 것조차 버거운 딸의 두 다리. 엄마 영순 씨의 어깨가 더욱 무거운 건 1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도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죠? 딸이 아파고 눈물이랑 그치다고. 아빠? 다섯 식구에게 내려진 지나친 시련. 어두운 길 한가운데 서 있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 양동이를 들고 불편한 걸음으로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빠 영호 씨인데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찬바람을 맞으며 불을 떼는 아빠. 매일같이 그가 솥에 물을 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 공부 떼시는 거예요. 학교 갔죠. 밥 먹어라. 할머니 부름에 잠에서 깨어난 아이, 영호 씨의 아들 연동입니다. 아직은 이부자리가 아쉽지만 곧 씻을 준비를 서두릅니다. 자리야, 손 줘. 어린 아들을 위해 매일 솥에 물을 데워주는 아빠. 그 덕분에 추운 겨울에도 씻는 일이 좀 수월해졌습니다. 연동이를 챙겨주는 사람이 여기 또 있습니다. 빨리 해라, 네 거다. 내년이면 여든을 바라보는 할머니인데요. 어린 손자 연동이에게 더욱 마음이 쓰이는 이유는 아빠 영호 씨의 건강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몸뚱이 하나 못 썼어요. 5달을 병원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 저기 바른 짝을 못 써. 잘 시방도 못 써요. 김영호 씨 딴 사람 보기에는 멋장한 보이죠. 딴 사람들 보기에는 멋장하지. 매일 아침 정류장으로 배웅 나오는 아빠. 연동이도 아빠의 관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올해 나이 16.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나이기도 하죠. 옆에서 보니까 그
운동권을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네, 많이 챙겨 드시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 하려고 하죠. 아, 그래요? 아, 좀 귀찮아요? 네. 아, 나 혼자 거의 다르구나. 네. 버스를 기다리는 사이 잠시도 쉬지 않고 운동을 하는 아빠. 1년 전에 쓰러졌을 땐 오른팔과 다리를 전혀 쓰지 못했는데요. 매일 운동을 하면서 지금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매일 밥맛 좋고 운동하고 체력 좋고 저렇게 해요. 그러니까 밥맛 좋으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네, 밥맛 좋고. 운동 안 하면 밥맛도 없고 운동하면 밥맛 땡기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버섯도 잘 가. 아들이 버스에 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아빠도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시내에 위치한 대학병원. 이곳에 손녀 다솔이가 입원해 있습니다. 다솔이 콜록콜록. 4년 전 손외에 종양과 수두증이 발견된 다솔이. 올해 9월 2차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엄마 영순 씨가 아이 곁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솔이는 네. 어디가 아파서 여기 병원에 오게 된 거예요? 뇌종양 저기요. 악성 때문에요. 한 번도 견디기 힘든 뇌 수술을 2번이나 해온 다솔이.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요. 머리 앞뒤로 커다란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런 아이가 더욱 안쓰러운 건 자신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스스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 다른 아이들보다 말하고 행동하는 게 더디었던 다솔이. 가족의 사랑만큼은 모자람 없었지만요. 4년 전 예상치 못한 병이 아이에게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보고되지 않은 굉장히 드문 질환인데요. 레미테 듀클로스 병이라고 좀 일종의 과호종인데요. 이게 전체가 손에 발생한 종양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 숨골이 상당히 압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크게 자라는 그런 종양, 희귀한 종양입니다. 엄마? 지금은 무슨 표현이에요, 엄마? 이쁘다는 표현이죠. 자기 이쁘다는 표현이에요? 응. 다솔이 이쁘다는 표현? 응. 가들아, 우리 얼른 치료해가지고 집에 가자. 알았지? 집에 안 갈겨? 너 여기서 사둘겨? 엄마 집에 얼른 가고 싶은데? 응. 엄마와 다솔이가 꿈에서도 보고 싶고 또 가고 싶은 집. 그곳에서도 오매불망 2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석 달 전 손녀가 입원한 후로 눈이 짓무르도록 눈물을 흘렸다는 할머니. 남들에겐 부족해 보여도 금쪽 같은 손녀입니다. 2달도 넘어서 석 달 데려봤다. 왜? 이 머리 여기 혹이 있어서 수술했어요. 그래서 거기 안 물고 조금 걷고 그 지가 걷고 붙잡고 오줌 내고 똥 내고 그러는데 그것도 시방 못 있난디야. 3번을 죽었다 깨놨어요. 3번을 병원에서. 아, 그래요? 그래갖고 걱정이 좀 많으시겠네. 할머니. 아유 걱정 말도 못하지 뭐. 딸 간병 중인 엄마 영순 씨를 대신해 집안일을 하는 아빠 영호 씨. 몸은 불편해도 힘들다는 내색 없이 척척 해내고 있습니다. 도리어 연세 드신 어머니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이라는데요. 아빠가 이제 다 해지 이제. 아, 그러면 아빠가 다 하는 거예요, 집안일? 네. 그럼 집안일 뭐 해요, 아빠가? 빨래, 방 쓸고 그런 거 다 해요. 아, 아빠가 다 하시네요. 네.
할머니는 할 일이 없겠네요. 거기도. 하나 편찮아서 갖고 안 못하고 많이 도와줘요. 아 그래요? 네. 집안일 말고도 그가 또 신경 써야 할 게 있습니다. 추운 겨울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불을 떼야 하는데요. 이때 아들이 곁에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아빠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빠 나 오다가 손 삼촌 만났는데 삼촌이 나무 그 잘라놓은 거 갖고 오래 갖고서 갔다 올게. 집에 오자마자 교복도 갈아입지 못하고 수레부터 끄는 연동이. 어둑해진 길을 따라 아이가 한참 걸어간 곳은 동네 야산입니다. 늘 해온 일인 듯 수레에 나뭇가지를 담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나무가 필요한 걸까요? 불 떼려고요. 무슨 불? 저희 집이 화목 보일러라 나무가 필요해서 지금 구하고 가는 길이에요. 나무를 해온 뒤에도 아이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밤새 보일러 불을 살피는 겁니다. 일 년 전에는 아빠가 아프셨는데 아빠가 자꾸 까먹고 불 꺼트리는 일이 종종 생길까봐 보조로 제가 하고 있어요. 집안에 온기를 더해주는 일. 그동안 아빠가 해오던 가장의 짐을 이제 16살 연동이가 함께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엄마의 하루는 다솔이 챙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냉수맛 펴서 시원하게. 아이고 시원해라. 물수건으로 씻는 걸 대신하는 다솔이. 수술한 부위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약 달라고? 어떡하라고? 약 달라고? 약 먹고 달라고? 엄마. 여기에 다솔이표 예쁜 포즈까지. 이제 서둘러 식사를 하는 엄마.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서 근처 환자가 남긴 밥으로 대신하는데요.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것도 그렇고 비용도 많이 들으니까 언니가 식사를 잘 안 하니까 언니 버리기는 아깝잖아. 그래서 언니가 좀 어려우니까 좀 도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식사를 매번 이렇게 드셔서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못 나가니까. 못 나가니까? 네. 그럼 계속 다솔양 옆에 있어야 돼요? 네. 엄마가 너무 힘드시겠어. 힘들어서 해야지 어떻게. 비용도 걱정이지만 아픈 자식을 곁에 두고 식사도 마음 편히 못하는 엄마. 게다가 오랜 병원 생활 때문에 병실에는 살림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다솔이를 위한 것들인데요. 엄마에게 허락된 공간은 작고 좁은 보조 침대뿐입니다. 그날 오후 엄마가 원무과를 찾았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줄까요? 안녕하세요. 다솔이 엄마인데요. 네. 병원비 때문에 왔어요. 경험이 어떤 것 때문에 오신 건가요? 가지고? 입원한 거 그거. 진료비 때문에 그러시는 거세요? 네. 어느 정도 남았나 말씀하시는 거죠, 선생님? 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입원한 지 석 달째. 병원비가 걱정돼 찾아온 건데요.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중증으로 적용되고 있으신 부분 있으시잖아요. 네. 영수증을 본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엄마. 700만 원이 넘는 진료비가 적혀 있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수술부터 시킨 게 잘못은 아니지만요.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 앞에 선 엄마는 왠지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가볼길은 막막하고
어떻게 갚아야 되나 생각 중이에요. 걱정이에요. 그 어떻게 뭐 돈이 없어요? 네,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봐야죠. 다솔이가 입원하기 전까진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해온 엄마. 지금은 아이를 혼자 두고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솔이도 아프지, 아빠도 아프지, 집안도 걱정되지. 애들은 점점 커가지. 내가 그나마 집안 끌어나가다 못 끌어나가니까 답답하지요. 다솔이 때문에 손 놓고 있으니까. 병원비도 마련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지금 엄마는 어두컴컴한 길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입니다. 다음 날 반가운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솔아, 뭐야? 뭐예요? 아빠 왔네. 뭐야? 응. 걸어다녀. 할머니 왔네. 할머니 왔네. 아이고, 애기 왔네. 아기는 바로 연동인데요. 보고 싶었던 가족을 마주한 다솔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솔양 누구예요? 아빠? 아빠? 그럼 이거 누구예요? 할머니? 할머니? 그럼 누구예요? 김기? 지 동생. 동생을 그렇게 불러요? 네. 그거 잘 알아보네. 네. 기특해요. 이제 걸어 다니기만 하면 되겠어. 왜? 어머니. 오랫동안 보지 못한 딸이지만 막상 마주하자 병실 밖으로 나간 아빠 영호 씨. 두 마리예요. 아픈 자식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건데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자신이 야속합니다. 옛날 좋았던 딸인데 아들 딸 둘이 있으니까 눈물 쨍나는데 눈물 그만해. 이 가족의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근데 어느 병원에서 나와서 이제 싶으면 시끄럽게 밥만 좋게 떠다녔으면 좋아요. 식구들 건강하고 다솔이 건강하게 저기 하고 뛰어다니는 모습 보고 학교 가는 모습 보고 건강할 뿐이에요. 식구들 다. 갑자기 찾아온 병. 가난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아픈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일밖에 없는데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길 한가운데 서 있는 가족. 이들은 언제쯤 행복한 웃음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요즘 길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구세군 자선 냄비.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으로 자리했는데요. 이번 겨울에는 1g의 행동이 1톤의 생각보다 더 좋다라는 말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따뜻한 나눔을 저희 소나무에서 함께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